안녕하세요. 저는 PTSD, Major Depression, Bipolar Disorder의 발표를 맡은 유정현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나열한 순서대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TSD입니다. PTSD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어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은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외상의 종류에는 전쟁,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타인이나 자신을 향한 폭력과 범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을 외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공포심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기 때문에 환자는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처음에 군인이나 사고 후에 일어나는 독특한 정신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진단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투피로증, 총체적 스트레스 반응, 신경전적 반응, 상황 반응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했으나 1980년대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발 요인은 말 그대로 외상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쟁 경험이 많고 여성의 경우 물리적 폭행, 강간이 많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의 약 30%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외상적 사건이 질병을 일으키지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질병의 원인은 단순히 외상만이 아닙니다. 외상에 대하여 다른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벤조다이아제핀 소용체, 시상하부 내하수체부 신축의 기능 등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인자로는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 경계선 성격과 같은 성격장애, 부적절한 가족, 주변의 지지 체계 부족, 여성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의 변화, 과다운 음주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외상을 재경험합니다. 두 번째, 외상과 연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무감각해집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계가 가각성되어 쉽게 놀랍니다. 집중력 저하되고 수면 장애 생기고 짜증은 증가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지지하고 격려하여 환자가 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선택적 세로토닌제 흡수 억제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약물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불안이나 우울 증상에도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예외에도 사망기 후 항우울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약제의 경우 최소 8주 이상 사용해야 하며 효과가 있는 경우 1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재반응과 카타르시스를 이용하여 외상을 재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위기 개입 기법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경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합니다. 30년 넘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30% 정도는 치료받지 않아도 증상이 스스로 호전되지만 나머지는 증상이 악화되거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Major Depression, 주요 우울증, 중우울증, 즉 우울장애를 뜻합니다. 우울장애는 의욕저하,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울증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증상, 신체적 증상, 인지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각적 증상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 무쾌락, 불면증 또는 기면증, 감정의 격앙 또는 위축, 죄의식 또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낌, 우유부단함, 자살 유호, 그리고 신체적 증상은 쉽게 피로감 느끼고 기운이 없습니다. 인지적 증상으로는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이 감퇴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생화학적 요인으로는 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GABA 등과 호르몬, 예를 들어 갑상선, 성장 호르몬,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축 이상, 생체 리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의 발병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명확하나 유전적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유전자 이상은 없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만으로는 주요 우울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제, 항불안제, 마약, 중추신경 흥분제 등과 같은 약물 복용이나 당뇨병, 췌장암, 내분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 진단의 기준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제 영상을 직접 멈추셔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가, 자신의 경우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치료 접근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결력 요법과 강선 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RTMS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항우울제 개발에 뚜렷한 진전이 있어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부작용은 적으며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따라 SSRI, NDRI, SNRI 등 다양한 계열의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효능이 수일에서 수주에 거쳐 나타나므로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복용을 해보아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용량을 늘리거나 약물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호전시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치료적 신뢰관계 하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좋아진 후 약물 유지요법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요법이 권장됩니다.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증상은 혼재성 사파, 조울증에서 조증과 우울증이 공존하는 경우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하고 증상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통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남용 약물, 치료 약물과 같은 물질에 대한 직접적 생리적 효과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로 더 잘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증상은 2개월 이상 지속되며 현저한 기능적 손상, 무가치감의 병적 집착, 자살 의도, 정신병적 증상 또는 정신운동 지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 예방 방법은 입증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위기의 시간에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 초기 증상 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재발 예방에 있어서도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폴러 디지즈 하겠습니다.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기분이 들 때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의 조증 사파를 보이는 양극성 장애 I형과 조증 사파보다 증상이 경하고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짧은 경조증 사파를 보이는 양극성 장애 II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의 경과상 주요 우울증 사파가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사파에서 단극성 우울장애보다 양극성 장애를 더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병, 급성 발병, 수면 과다, 항우울제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사파, 산후 우울증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장애가 아닌 양극성 장애는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증상으로는 조증 환자는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가민한 기분이 특징적인 조증 사파에 나타나는 기분 상태입니다. 고양된 기분은 행복감에 도취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를 모르는 사람은 환자의 평소와 다른 기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족인 주변 사람들과 같이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은 환자의 기분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만하고 야심찬 계획이 좌절될 경우 쉽게 가민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분이 고양되어 있으나 사소한 일에 분노를 일으키고 과격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초기에 행복감에 도취되었다가 경과가 진행될수록 과민한 기분으로 변합니다.
병적인 도박을 하기도 하고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밝은 옷이나 장신구를 하는 일탈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며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성적 및 피해 사고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하고 이는 복잡한 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증 환자들은 증상으로 거짓말과 속이기를 잘해 신뢰성이 떨어지며 적절한 판단 능력이 떨어져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직업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할 때 목소리가 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끼어듭니다. 비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심한 경우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 흥분되어 있고 이야기가 많으며 과잉 행동을 보이고 심한 경우 행동 문제가 심해지면 자신의 질환에 대한 병식이 거의 없으므로 강제적인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 사파기에 접어들면 우울한 기분, 불안, 초조함, 무기력감, 절망감 등을 호소합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느끼며 잔걱정이 많아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이전에 해왔던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놀린다는 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것이 심해지면 피해 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속도로 느려지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감소합니다. 글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여 앞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 다시 읽기를 반복하여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아무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인증과 주변 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비현실감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몸에 기운이 없으면 항상 피곤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느낍니다. 환자들 중 상당수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호소하지 않고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등의 신체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과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조증은 품행장애나 정신분열병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정신병,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의 남용, 자살시도, 학업 문제, 철학적 주제에 대한 집착, 강박 증상, 다양한 신체적 증상, 현저한 과민함으로 인해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반사회적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청소년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많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감별 진단에서 양극성 장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유전적 요소, 신경생물학, 정신약물학, 내분비 기능, 두뇌 영상학 등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울증도 이제 진단 기준이 미국 정신의학회에 이렇게 따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잠시 동안 이 화면을 멈추시고 본인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보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울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울사파의 진단 기준은 우울장애와 공통이라고 먼저 미리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울증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중심적으로 정신치료적 접근을 통합한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치료 약물인 리튬 이후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어 진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전반적인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분 조절제뿐만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 등이 사용되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항우울제 등의 병합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신속한 약물 조절을 요하는 경우, 약물 부작용 등 내과적 문제가 심각한 경우, 그리고 정확한 감별 진단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과와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70% 정도에서 우울증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과 조증 사파를 모두 경험하나 10%에서 20%는 조증 사파만을 경험합니다. 평균 조증 사파는 5주에서 10주 정도 지속되며 우울 사파는 19주, 혼재성 사파는 36주 정도 지속되나 개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우울 장애에 비해 양극성 장애의 예후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료 영역의 발전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재발할 경우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